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파미세라고 에비프로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평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요 두 가지 종목은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참조용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인 매수, 기관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됐어요. 오늘 지수가 워낙 안 좋아서 어저께 미국 지수가 되게 안 좋았죠. 안 좋아갖고 갑자기 빠지고 어저께 또 악재가 또 있었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파미세라고 같이 모더나 쪽으로 해갖고 조금 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선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들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지수도 빠지고 막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장 시작가에 3%나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2%대 좀 마감을 했으니까 그래도 좀 선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수급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부터 볼게요. 신용 같은 경우는 상환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신용을 받긴 받았는데 상환을 한 거보다 한 110% 정도, 한 10% 정도 더 상환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신용 관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불안하지도 않고 그나마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수급 테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요 장이 거의 하락을 해갖고 특정주 아니고서는 오늘 뭐 관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스 뭐 이런 게 갔어 보니까 레토크 이런 거 솔직히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많지가 않겠죠. 조립사 반도체 태양광도 매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종목들이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선방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급적인 부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외인이 매수를 했고 개인 매도, 기관 매도 뭐 금융은 솔직히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별로 뭐 얘네는 존재감이 없으니까요. 기관도 뭐 여기는 기관이 주가 아니고 외인이 거의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개인들이 좀 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저께 기사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오늘 실제적으로 매수세를 보인 건 기타 법인하고 내 외국인, 그죠? 제가 얘네들은 패키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저께 매도했던 양의 10배를 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확 되시지 않아요? 어저께 매도를 했던 양의 10배를 매수를 했다. 내 외국인은. 그리고 기타 법인도 어저께 매도를 한 부분보다 한 40% 정도 더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50%, 40% 정도 더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인은 또 어저께 매수한 만큼 거의 뭐 한 80% 정도 다시 찾아갖고 왔어요. 결론은 뭐 이렇게 빠지고 난 거를 외인들이 평단만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평단을 한번 볼까요? 차라리 평단을 보면 딱 정확하겠네요. 5거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812원입니다. 평단가가 5거래로. 그리고 기간은 806원. 그러면 이거를 7일로 바꿨을 경우 812원, 805원. 그러면 9월 9일로 하니까 평단가가 오늘 평단가입니다. 797원이에요. 평단가가 795원이고 어저께 800원. 어저께는 800원이었는데 오늘 하니까 거의 한 3원 내렸네. 3, 4원 내렸네. 야, 3, 4원 내리려면은
3, 4원 정도 내리려면은 보통 1, 2포는, 그러니까 한 3포 정도는 기본으로 빠져야지 3, 4원을 내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내린다는 자체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수급도 그렇고 기사 미국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적게 돈을 들여서 좀 물량을 좀 내려가지고 평단을 낮추는 뭐 그런 전법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요거 내 외국인이 어저께 매도한 거에 10배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어저께 매도한 거에 한 40%더 매수했다.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이유가 있겠죠. 얘네가 그렇게 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단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찍고 여기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참 요 지점 밑에 지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나름 박스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지하는 라인이에요. 여기가 그죠? 지지하는 라인이다. 근데 요 지점 끝자락을 딱 찍었다는 거는 그래도 한번 좀 버티겠다는 좀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은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맨 위에 요 부분은 또 이쪽에 보면은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새 있죠.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송들 있잖아요. 항상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돌파하기 직전에 요런 지점을 찍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지점을 찍고서 내려온 거예요. 돌파하기 전에. 그러면은 힘을 받으면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요 부분 또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됐죠? 직선 코스죠. 이거는 수급이 들어온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예시로 드리면 슈마시스 같은 경우 요거는 아마 제가 좀 전에 방송해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슈마시스가 비슷한 경우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슈마시스도 여기 떨어졌다 빠졌다 떨어졌다 오늘 상승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슈마시스에 대해서 요 부분을 말했어요. 떨어졌으면은 이것도 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승하고 있어요. 점점 그죠? 점점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는 빠졌는데 이게 매집한 그 부분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때 이제 제 거 영상 슈마시스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상승의 기운이 있다고 터치하는 지점이다 그랬는데 오늘 25%까지 올랐어요. 예를 들면 그거랑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에비프로 바이오도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지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지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별 관계없이. 그거는 뭐냐면 매집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도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장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외국에서 뭐 하나 뻥뻥뻥 터지면은 뭐 여태까지 노력했던 게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 한 6점 몇 프로 빠졌죠? 6점 몇 프로 빠졌는데 애플이 3% 정도 하락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네이버라는 회사 하나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6%가 빠졌으니까 네이버 회사 두 개가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외국 주식은 그 정도의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 넘게 빠졌을걸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그쪽에서 조금 그래 버리면 우리나라는 뭐 힘도 쓰지도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 일본 어느 정도 조금 지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지지하는 선이에요. 요거 상승하기 전에 그때도 요거 상승했을 때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했었죠. 요때도 여기 보시면 지지를 계속 했어요. 도전을 했어요. 계속 이 바닥 지지를 그러고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약간의 여기까지 올려갖고 그래도 시작가 있는 데까지 올려갖고 이 부분을 계속 지지한다는 거를 약간 좀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3분봉 5분봉으로 보면 그래도 여기 바닥 찍고서 어찌됐든 간에 좀 반등을 하려는
그죠? 두 번이나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계속 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5분봉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든 한번 끌어올려 보려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여요. 안 그러면 개인이 조금 물량을 담았거나 마지막에, 근데 제 생각에 개인이 담은 게 아니라 얘네 기타 법인 애들이 좀 담았을 확률이 많아요. 개인은 지금 담을 여력이 안 돼요. 지금 하도 이게 갈 듯 말 듯 그래갖고 너무 지쳐 있는 상태라서 돈을 더 투자해서 물타기를 하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제가 요 종목 물타기 하라고 제가 지점을 정해준 지점이 요 지점이었어요. 요 지점 진짜 딱 찍어가지고 요 지점 오면 물 타라 그래갖고 요때 물 탄 사람들 이때 급등해서 다 수익 내고 나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도 똑같은 그런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는 요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중간에 박스 상태, 여기 박스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더 이때보다는 더 힘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좋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뭐 주봉도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렇게 빠진 주식이 아니에요. 또 월봉으로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은 이게 빠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워낙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절하게끔 꼭 만들죠. 이렇게 사람 힘들게끔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버티고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회가 있지 않나. 얘네가 뭐 진짜 악에 받쳐서 떨어뜨린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물을 탈 의지가 있으신 분은 748원 정도? 요 가격선은 한번 물을 타서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요 가격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요때는 한번 어쩌면 찍을 수도 있어요. 한번 겁준다고 마지막 게임이 털기 있죠?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건 항상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미셀. 파미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외인 매수, 기관 매도 똑같네요. 저기랑 에비프로바이오랑 일단 신용부터 한번 볼게요. 신용 상태는 상환 상태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100% 다 상환은 다 했고 테마적인 부분 봤을 때는 좀 안 좋죠.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갖고 올랐던 지금 테마들이 다 이거하고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외인, 기관 뭐 똑같고 투신이 조금 들어왔고 3원 나가고 보험 좀 들어오고 보험 나가고 여기는 연기금하고 다 매도를 했네요. 일단 내외국인하고 법인까지 딱 외인 하나만 매수를 했네요. 투신 조금 하고 일단 요 매수 요 한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깔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에비프로바이오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수급적인 면은 일단 5거래로 평단가를 보겠습니다. 5거래 평단가가 외인이 21,160원이에요. 지금보다 1,160원이 더 높아요. 얘네들 평단가가. 그리고 기관들 평단가가 21,211원. 근데 매도를 2,940원에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5거래째 얘네가 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외인은 21,160원인데 매도를 21,648원에 매도했어요. 얘네는 굳이 낮은 가격에 얘네 평당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요 파미셀은 기관이 주가 아니고 외인이 주예요. 분명히 이건 팩트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외인이 자기 평단가 밑으로 내릴 마음이 없다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조금 낫지 않나. 평단가 부분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일단은 차트를 다시 지우고 다시 긋겠습니다.
또 공교롭게 딱 또 지지하는 지지선까지 또 딱 왔네요. 여기도 그렇고, 그죠? 상승하기 직전에 지지선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그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무시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점을 찍고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것도 조금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긴 빠졌어요. 그죠?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떨어지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뭐 꺾이고 그런 거 없죠. 꺾이는 거 없고, 그리고 뭐 수급상 그렇게 특이상 이렇게 뭐 빠져나가고 그런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로도 박스 구간 상태에서 조금 빠져 있는 상태지, 박스 구간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떨어진 부분 이거 일단 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떨어진 부분 공교롭게, 그죠? 또 공교롭게 또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간 라인이 또 중요하긴 하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나름 어쨌든 여기 지지하는 선들 있죠. 어쨌든 돌파를 지금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어차피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밍업 하는 거예요. 지금 주봉이니까 이제 수요일이에요. 그럼 목, 금 이틀 남았어요. 또 이틀 동안에 이 차트가 음봉이 아니고 양봉으로만 바뀌면은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2200원까지만 2280원까지만 올라와도 차트 모양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상승하는 차트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니까 차트 모양도 그렇고, 여기 이거 어차피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매집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요. 수급 뭐 특별하게 빠진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신기하게 참 지지할 거는 다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월봉이든 뭐든 보면은 뭔가 도전하기 직전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상승하기 직전.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박스 구간에서 지금 계속 갭을 채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갭 올라간 거 있죠?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여기서 여기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갭은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월봉으로 갔을 때 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박스권을 거놓은 게 계속 여기서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급상승 해갖고 한꺼번에 물량을 매집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 갭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 앞전에 어저께죠. 어저께 방송한 중에 수젠텍을 제가 방송을 했어요. 어저께 아마 제 방송 그렇게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보신 분들은 엄청난 혜택이 갔어요.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아마 하늘과 땅 차이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저께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갭을 채워야 되니까 이 갭까지 떨어질 확률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거놓은 거예요. 어저께 거놓고 요 갭을 채워갖고 빨리 채우면은 다시 또 빨리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차라리 갭을 채울 거면 빨리 채우는 게 낫다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의 아니게 진짜 딱 떨어져 갖고 제가 이렇게 차트 딱 그 모양을 딱 표시됐잖아요. 갭을 채울 거면은 여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내리면서 채웠으니까 얼마나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렇게 갭 채우는 게 아니라 이 파미셀 같은 경우, 그죠? 파미셀 같은 경우 인제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 갭 채우는 게 지금 우리 박스 구간에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요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갭 채우는 거예요.
무리수 없게끔 이탈도 없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앞저는 거를 갭을 지금 채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한 거거든요. 그 갭이 여기 있는 갭이잖아요. 이 갭, 이 갭. 갭. 그죠? 이 갭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또 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 갭이라는 게 참 이게 별거 아닌데, 채우면 별거 아닌데, 이왕이면 빨리 채우는 게 나은 거예요. 저런 것처럼 막 급등해갖고 급하락해버리면은 사람 진짜 정신적으로 아마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계속 이 핸드폰만 보게 되잖아요. 주식만 계속 보게 되고, 그럼 다른 거를 일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조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옛날에 코인 그때 한참 뜰 때 맨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코인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착을 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가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 또한 뭐 이거 요때 요 올라갔을 때 저도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해갖고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 일단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해요.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갖고 매수를 했다. 그래갖고 익절을 했어요. 제가 수익을 한 10% 정도 났어요. 그럼 익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익절을 하고 나서 들어갈 때는 100만원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50만원 갖고 매수를 해요. 기존에 매수했던 거 절반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빠질 땐 더 빠질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100%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50% 하고 그 다음에 장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나머지 그 매수할 돈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서야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거의 평단가가 많이 떨어질 때 한 3, 4%까지도 차이가 나요. 어쩔 때는. 고점 올라가는 거 잡을 때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약간 분할 매수를 해버리면은 약간 충동적인 것도 좀 없어지고 평단가도 좀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나중에 요런 익절 타이밍이 오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오래 갖고 싶더라도 다시 또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래갖고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방송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은 낫더라고요. 계속 이 종목이 뭐 3만원 4만원 갈 거야 그러면서 갖고 있으면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도 지치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도 안 나지만 계속 그거 물려있는 거 계속 봐갖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요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어저께 미국 지수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그냥 평타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